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어떤 거냐,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숙소들도 지금 40%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원래라면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하고 있던 숙소들이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곳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 숙소들 중에서 한 40% 가까운 숙소들이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에어비앤비 다 불법 아니야? 라고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에어비앤비 자체가 불법인 게 아니라,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쭉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난 이후에 질문 남겨주신 거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닐라 라떼님이 에어비앤비 물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말도 못 꺼내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해결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경매로 알려진 이 이주임, 경매 전문가 이주임이 에어비앤비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도대체 에어비앤비, 그 많은 것 중에서 에어비앤비를 왜 시작을 했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시작한 이유가 경매 같은 경우로 단타로 낙찰받고 팔고 이렇게 돈을 벌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돈 벌면 되죠.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수강생들이랑 임장도 다녀야 되고, 또 저 딴에 따로 또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고, 일반 직장인보다도 훨씬 더 이 업무량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따로 뭔가 하지 않아도 달달이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좀 세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걸로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휩쓸려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한국 시장의 산업이 어떤 게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있고, 어떤 게 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업군인지를 좀 먼저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숙박업이었습니다. 올해 25년 8월 달에 한국을 방한한 관광객이 무려 1238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지난해에 비해서 16%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걸로 돈을 쓰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좀 좁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명동도 우리 코로나 시기 됐을 때 명동 다 죽었다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서울뿐만이 아니라, 제가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산의 명동이라고 해서 남포동이 있어요. 남포동.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남포동도 코로나 때 진짜 다 죽었었어요. 코로나 심할 때 갔는데 남포동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임대가 붙어져 있고, 대로변에 있는 그 상가들도 다 임대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진짜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달 전에 부산에 또 갔었어요. 갔는데 훨씬 살아난 거예요. 다니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졌고,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임대 붙어져 있었던 그 상가들도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 보던 건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새 저렇게 큰 건물이 생겼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큰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도대체 저건 무슨 건물이지라고 하면서 찾아봤는데 호텔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것들, 저거 왜 이렇게 커? 이렇게 하면서 찾아보니까 다 호텔인 거예요. 숙박업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 많은 그 사람들이 왜 이 숙박업을 진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팬데믹 현상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관광객들의 관광 스타일이 엄청 바뀌었다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패키지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제 친구들도 봐도 그렇고, 한두 명씩 여행을 다닙니다. 아니면 가족 단위로 여행을 다니던지, 많아도 한 6명 정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요. 최근에는 그 나라의 로컬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다니는지, 이런 로컬적인 거를 더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게 트렌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가도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데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 많은 데들 말고 로컬인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식당을 간다든지, 그 유명한 카페를 간다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을 가서 그런 걸 찾듯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그런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호텔이 폐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매년 한 2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호텔이 막 20%씩 증가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는데 숙소가 그거에 맞춰서 막 증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울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한국관광 데이터랩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는데 서울에 있는 총 숙박시설 수가 2,516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관, 관광호텔, 리조트, 뭐 일반 호텔 그런 것들 합쳤을 때 2,516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2,100만 명이 오고 있는데 2,50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어떤 거냐.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숙소들도 지금 40%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원래라면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하고 있던 숙소들이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곳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 숙소들 중에서 한 40% 가까운 숙소들이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에어비앤비 다 불법 아니야? 라고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에어비앤비 자체가 불법인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가증을 받지 않았는데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다가 우리 집 사진 그냥 올리고 숙박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불법 숙소에 해당을 했습니다. 원래라면 우리나라 에어비앤비가 그런 불법 숙소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라에서 특별히 뭔가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 불법 숙소들 전면 폐업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신규로 업로드가 가능했어요. 이전부터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숙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을 하루아침에 다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에서 갑자기 다 막아버리면 그 놀러온 손님들, 외국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불법 숙소들이 다 예약을 받을 수 없게끔 막아져 있었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은 이 시점부터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예약도 못 받는다. 그냥 무조건 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만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사용해서 손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자체도 숙소가 확 줄 거고 지금 자체로도 외국인 수요보다도 호텔이 현저하게 낮은데 그럼 당연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호텔부터 시작해서 에어비앤비까지도 이 숙박비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룬 영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문제는 객단가가 너무 높아지면 저가형 호텔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그냥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숙소로 들어가는데 한 박에 15만 원이다. 근데 이 15만 원 여기 주고 살 것 같으면 그냥 조금 저렴한 호텔 가서 자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비앤비가 1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호텔은 얼마겠어요? 호텔은 못해도 20만 원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에어비앤비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그 위에 급들은 더 오를 거다.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오를 거고 그리고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의 그 수요층에 대해서 이해가 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호텔에 돈을 주고 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왜 에어비앤비를 선택을 하냐?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를 왔어요. 놀러 왔는데 혼자서 온 게 아니라 뭐 2명이서 온 것도 아니고 한 4명, 6명이서 왔어요. 그러면 다 같이 자고 싶은 거예요. 다 같이 놀랐으니까 다 같이 자고 막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고 뭐 그런 재미로 또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둘둘 쪼개가지고 호텔방 뭐 2명씩 잔다. 그러면 숙박비가 배로 들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호텔비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인원 추가 비용 뭐 몇만 원씩만 조금 더 내면 되는 이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6명, 7명이서 여행을 가면 에어비앤비 무조건 처음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호텔 못 가가지고 에어비앤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수요층의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에어비앤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도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고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호텔 중에서도 제일 큰 플랫폼이 야놀자인 건데 야놀자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이 숙박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호텔 시장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투숙률
그러니까 예약률이겠죠. OCC라고 얘기합니다. OCC. 급등했고 평균 객실 가격도 인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적으로 개선이 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침체로 인해서 불황의 터널을 지나던 호텔 업계가 완연한 회복세를 넘어서 실적 및 가치를 재평가받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코로나 때 이 예약률도 확 줄었고 이게 ADR이에요. 평균 객단가가 11만 6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3등급, 4등급 호텔이 16만 원까지도 올랐고 그리고 5성급 호텔 같은 경우는 OCC도 확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23만 원 정도였던 객단가가 지금 30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손님들이 많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오니까 당연히 조금씩 다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수는 호텔 부족, 공급이 과연 따라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호텔방이 없다. 왜냐하면 호텔을 새로 짓고 싶어도 서울 같은 경우는 새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게 호텔을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상업지역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없어야 돼요.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땅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지어야지 하고 그냥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플러스 공사비, 땅값 다 올랐으니까 이걸 쉽게 공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대체로 에어비앤비가 훨씬 더 이 시장이 점점 더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는 게 절호의 기회구나라는 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객단가보다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월 400만 원 순수익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2배로 또 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봤는데도 지금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에어비앤비 사업이 어떤 한 사업보다도 진짜 쉽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딱 세팅할 때 딱 공을 들이고 난 이후부터는 진짜 별로 할 게 없어요. 제가 별로 할 게 없게끔 세팅을 한 것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에어비앤비를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청소도 내가 다 할 거다. 뭐 관리도 내가 다 할 거다. 하면은 그래도 쿠팡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 쉬울 것 같아요. 근데도 어쨌든 뭐 가만히 있어서 돈 벌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자동화만 딱 세팅을 해버리면 어떤 사업보다도 무조건 쉽다. 처음에는 딱 한 집만 세팅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한 채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에어비앤비 가능한 매물들이 나오면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역삼동에 한다고 볼게요. 역삼동에 숙소를 하나 처음으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굳이 강서구에 있는 숙소를 하나 더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리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거는 관리들을 따로 줄 거기 때문에 그 관리인이 여러 채를 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딱 하나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돈이 되네? 그럼 자동적으로 되네? 하면서 두세 채씩 막 늘리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불법인지 합법 숙소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알려드릴 건데 에어비앤비 어플을 일단 까셔야 돼요. 사진 보이고 밑에 내려가 보면 설명글이 적혀져 있어요. 이 숙소에 대한 설명글이 적혀져 있는데 더보기를 눌러줍니다. 더보기 눌러주면 밑으로 쭉 내려요. 쭉 내려면 여기 등록 세부 정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허가 번호 아니면 뭐 사업자 번호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적혀져 있으면 합법 에어비앤비예요.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리 밑으로 막 내려갔는데도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어. 그냥 숙소 설명에 대해서만 딱 적혀져 있고 딱 끝이에요. 그러면 얘는 불법 숙소예요. 이제 1월 1일부터는 없어지겠죠. 안 보이겠죠, 얘는. 그러면 과연 이 에어비앤비 직장인이랑 주부도 가능할까라고 좀 고민이 되실 건데 주부분들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저는 그러니까 집안일을 진짜 못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 주부분들은 짜잘한 그런 노하우들이 꽤 있으시단 말이에요. 저는 모르는 거. 그런 것도 모르는 저도 막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부분들은 훨씬 더 잘하시겠죠. 직장인분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는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더 좀 바쁘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도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하고 지금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좀 빠르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단 6주만 투자를 하시라. 숙박업 세팅 7단계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매물을 구해야 돼. 매물을.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댓글로 말씀해 주셨는데 매물 구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부동산이랑 협업을 여러 군데 하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 한 명을 전문 매물 구하는 분을 딱 세팅을 했어요. 이 매물 구할 때는 이 매물이 수익이 날 물건인지 아닌지 미리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무턱대고 여기 에어비앤비 가능하대요 라고만, 그냥 임대인이 허락해준대요 라고만 얘기를 하면 무턱대고 계약을 해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수익률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물을 구했으면 신청서라든지 뭐 필요 서류들이 있어요. 짜잘짜잘하게 막 작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숙소 세팅을 같이 해요. 진짜 매물 구하기 어렵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노가다로 막 구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막 그냥 부딪혀 본 거예요. 하루에 부동산 100통 전화하고, 그리고 부동산 한번 이렇게 싹 돌면서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 10곳 무조건 이상 들어가가지고 에어비앤비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노하우에 대해서도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결국에 하나를 오픈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짜 쉬웠어요. 왜냐면 이미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빙만 해주면서 우리 숙소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6주 만에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숙소를 오픈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예상 수익률 계산하는 이 엑셀표는 제가 또 수강생 분들한테만 또 따로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매물을 딱 받았다라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숙소들의 평균 객단가, ADR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 평균 객단가는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얼마에 이 물건을 객단가를 매길 수 있겠구나라는 게 들 거예요. 그리고 몇 % 수익률이 날 건지 이런 걸 계산하고, 또 달달이 들어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건지 미리 계산이 돼야 돼요. 그걸 빼고 했을 때, 그래서 최종 순수익은 얼만데 이게 나와야지 이 매물을 내가 계약서 사인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같이 오픈을 했어요. 이거는 같이 붙어져 있는 집이거든요. 1층, 2층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집에 한 채당 세팅비가 200만 원 들었습니다. 어떻게 200만 원이 들었냐? 이 집이 월세로 매물이 나왔었고, 근데 이미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었던 집이랐던 거예요. 이 원래 하고 있던 사람이 에어비앤비를 이제 안 할 거래요. 그래서 소장님이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거 전체 다 합쳐가지고 얼마에 넘기실 수 있냐? 그 200만 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포함했어요. 샴푸, 린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세세한 것들 막 수저까지도 다 합쳐서 한 채당 200만 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팅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또 드실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만둔대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이런 매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숙소를 운영한 지 6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 동안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와서 신고를 하려고 한다. 6년 동안 안 냈던 세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호스트 분들이 지금 던지기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일일이 좀 이미 녹화를 하면서 이거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다 영상을 찍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굳이 다른 플랫폼까지도 연동을 시켜서 막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에어비앤비 자체로도 예약률이 엄청 높으니까 굳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따로 영상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양수받고 양도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허가를 받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거.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냥 넘겨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만 그냥 따로 하면 되고, 에어비앤비 숙소만 새로 업로드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2026년 4월부터는 기존의 호스트가 받았던 이 증을 양도를 하는 게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더 말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전에, 그러니까 제 목표는 6주 안이에요.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같은 거 저한테 소식 오는 거 다 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막 하고 있을 필요 없고,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면 부동산 문 열려있는 시간에 내가 전화를 막 일일이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오픈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전화를 해주고 나오는 매물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까지 제공하는 이 AI 자동화 에어비앤비 강의가 첫 번째 기술을 모집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기술만 누릴 수 있는 얼리버드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 강의 중에서 이렇게 매물까지 주는 이런 강의 중에서 제일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1기 때보다도 지금 경매 강의가 훨씬 더 많이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비앤비 강의조차도 지금 에어비앤비는 기수도 매달 오픈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1기가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어야지 저는 2기를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정에 2기가 언제 오픈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기 수강생만 진짜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온라인으로 듣는다라고 하면 78만 원, 오프라인으로 듣는다라고 하면 98만 원입니다. 복순용 VOD는 평생 그리고 무제한으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법령들이 나와요. 계속 이게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완화되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강의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 업데이트 되는 것들 1기들은 이 1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에어비앤비 강의 끝날 때까지, 그냥 끝날 때까지 다 업데이트본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 1기 혜택인 거예요. 그죠?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10주간 매물 공유하는 단톡방 진행을 할 거고요. 한 번 강의로 끝내는 게 아니라 10주 동안 매물 공유하는 단톡방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 시스템 구축하는 거 제가 다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대신 이거는 서울에 인해서 서울에 좀 한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강사들은 절대 이 얘기를 안 해줘요. 청소가 저는 진짜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냥 인력을 구축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뭐가 됐던 간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세팅을 하고 난 이후에 청소 영역까지도 다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플랫폼 숙소 업로드하는 방법 영상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AI 자동화 CS 구축하는 것도 도와드릴 겁니다. 39만 원 상당의 에어비앤비 오픈 필수 자료 무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배치도도 막 내야 되고, 뭐 필수 구매 용품 리스트도 드릴 거고, AI로 뭐 숙소 문제점 분석하는 거 설명드릴 거고, 또 돈 되는 숙소 구별하는 수익 예상 엑셀표도 드릴 겁니다. 사업 계획서랑 뭐 숙소 방문 일지, 외국어 숙소 설명서 뭐 이런 것들 짜잘한 거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글만 적어서 낼 수 있게끔 저희가 그 틀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하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청소 매니저분들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당연히 잘 해주겠지라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나야 이 사장이니까 꼼꼼하게 보고 막 그러는데, 알바분들은 그것도 혼자 하는 알바예요. 그 청소는.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어떤 거 체크해야 되고, 우리도 손님 입장에서 갔을 때 그냥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숙소가 더러우면 그냥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매뉴얼 같은 것도 다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분들은 와서 듣는 거고, 온라인 분들은 오프라인의 녹화본을 집에서 듣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의의 제일 큰 메리트가 지금 10주 동안 합법 숙소 매물 받는 거인 거고, 청소 인력 구축 하는 거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사님이 직접 절세 특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다 찍었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제가. 저희 강의 같은 경우는 정규 강의는 딱 하루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진짜 해보니까 이 이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했을 때 실전에서 부딪히는 걸 제가 다 커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12월 14일 일요일 1시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강의 시간 같은 경우는 1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5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하루 딱 오셨을 때 쭉 그냥 다 이야기해 드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실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강의는 한 번 있고, 그리고 12월 28일에 라이브 특강이 있어요. 이때 라이브 특강 때는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께서 양수양도 받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 실제 경험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라이브 특강에서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거, 이런 것들 본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를 추가적으로 계속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1기 수강생들 분 같은 경우는 처음 이 1기에 진행했던 강의뿐만 아니라 뒤에 2기, 3기, 4기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강의들도 다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대신 이 매물 리스트 같은 경우는 단톡방 초대는 10주. 매물을 제가 단톡방에서 뿌려드릴 건데 이건 선착순이긴 해요. 선착순이긴 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매물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기 수강생인 만큼 저는 이 일기 수강생들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성공을 하신 분들을 그냥 수강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저희 2기, 3기, 4기의 코치분으로 세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026년 저와 함께 에어비앤비 강의를 꾸려 나갈 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1기 수강생을 저렴한 가격에 진짜 자부할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 강의 중에서 제일 저렴하다고. 강의비를 저렴하게 측정을 한 이유가 저는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오픈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 2026년에는 뭔가 이주인과 함께 에어비앤비를 같이 뭔가 꾸려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기 수강생 분들한테만 주어지는 특혜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가 있어야지 그 다음 기술을 제가 열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프라인 가격 기준 98만 원인 거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2기부터는 무조건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유미님께서 오프라인 강의 신청해 주셨다고 하네요. 아, 배영인 떡볶이님께서도 온라인 강의 신청했다고 하시네요. 투잡 뛰는데 또 하나 더. 대단합니다. 눈이 많이 왔대요. 여러분들 이동하시면서 조심하시고 저희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